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거야?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를 회사 다니는 네가 쩐 자리가 아니야. 그날은 동서의 임원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가족은 모두 초대됐지만 저와 제 딸만 빠지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 집에서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거실에 앉을 자리도 없는 사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왜 참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평생 자랑하던 그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날 저는 초대받지 않은 채 그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딸의 돌잔치에서 오선영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하객들이 소유리를 보며 예쁘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동서박나연을 곁으로 불러 세웠어요. 아이 아버지가 다운그룹 다닌다고, 동서도 같은 회사라고. 오선영은 그 장면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답례품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어요. 대기업도 아니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회사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곳을 직장이라고 소개하는 건 이 자리에서 체면이 안 선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전업주부예요. 아들이 워낙 잘 버니까요. 오선영이 다니는 회사 이름은 그날 단 한 번도 입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선영은 잠든 소유리를 내려다보았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오늘을 기억할까요? 엄마는 구석에서 답례품을 나르던 사람으로, 소개도 못 받고 뒤에서 서성이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오선영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고 식사가 끝나면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 소파는 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윤도현의 몫이었고 오선영은 부엌과 안방 사이 어딘가에 서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으며 손님이 오면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누군가 소율이 이야기를 꺼내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고, 아빠처럼 좋은 대기업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선영의 이름은 그 문장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이 집에서 사람의 가치는 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매겨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운그룹에서 30년 가까이 일해온 사람이었고 남편 윤도현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삼았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친척이 모일 때마다 대화는 어떻게든 다운그룹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마치 그 회사 이름이 이 집안의 성씨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 자부심의 반대편에 오선영이 다니는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회사 이름을 제대로 기억한 적이 없었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곳이라고, 운이 좋아 대기업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그런 말들이 밥상머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오선영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꾹 참고 밥을 뜨고 국을 마시고 식사가 끝나면 접시를 걷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오선영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동서박나연은 달랐습니다. 박나연은 다운그룹 직원이라는 사실 하나로 이 집에서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박나연이 오는 날이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챙겼고 식탁에서는 회사 이야기를 물었으며 박나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누이 윤채원은 언니처럼 따르는 박나연 곁에서 오선영을 향해 가끔 날 선 눈빛을 던졌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오선영은 언제나 한 발짝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자리를 잡으려 해도 자연스럽게 밀려났습니다. 오선영은 회사에서는 달랐습니다. 팀장은 오선영이 만든 기획안을 보고 대기업 마케팅팀에 내놓아도 손색 없을 수준이라고 했고 선배는 이직할 생각이 있으면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말할 만큼 실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오선영이 야근을 거듭하며 2달 가까이 매달린 신규 브랜드 마케팅 기획안은 팀 전체의 박수를 받았고 그 성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오선영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그녀가 다니는 회사의 크기 같은 건 아무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퇴근 후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시아버지가 거실에서 흡족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온그룹에서 박나연의 임원 승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고 윤채원은 나연 언니가 임원이 되면 자신도 어깨가 올라간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 윤도현은 소파에 기댄 채 휴대폰을 보면서 잘 됐다고 짧게 거들었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오선영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부엌 쪽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선영은 국자를 저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무슨 성과를 내든 어떤 기획안을 만들든 얼마나 야근을 하든 그 어느 것도 이 거실 대화의 소재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회사 이름이 작다는 이유 하나로 오선영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따라 유독 가슴 깊은 곳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소율이가 아장아장 부엌으로 걸어 들어와 오선영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오선영은 몸을 낮춰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소율이는 엄마 목을 꼭 껴안으며 보드라운 뺨을 비볐습니다. 오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온기가 손바닥 안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오선영은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을 자리도 없던 엄마로, 돌잔치에서 소개도 못 받고 음식만 나르던 엄마로, 승진 축하 자리에 껴주기도 못한 엄마로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이 가시처럼 마음 한구석에 박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선영은 소율이를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박나연의 승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오선영은 뚜껑을 덮고 불을 줄이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 집에서 줄 바깥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오선영은 문득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럴 때 언니한테 전화하면 짧고 정확하게 한마디 해줄 텐데 싶었어요. 언니는 늘 그랬습니다. 오선영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꺼내면 본질만 골라서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선영은 그 생각을 잠깐 품었다가 다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할 내용은 아니었어요. 아직 자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오선영의 눈빛 어딘가에는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나연의 임원 승진이 유력하다는 소문은 시댁 안에서 빠르게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소식을 들어왔고 시어머니가 그것을 윤채원에게 전했으며 저녁 식탁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다온그룹 창립 기념회에서 임원 승진자를 공식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승진 대상자 가족 전원이 초대된다는 말도 함께였어요. 시어머니는 당장 무엇을 입을지부터 생각했고 윤채원은 미용실 예약을 잡겠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남편 윤도현도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다온그룹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연회장이라는 말, 1000명이 넘는 임직원이 모이는 자리라는 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선영은 그 대화를 부엌 쪽에서 들었습니다. 국그릇을 닦으면서 찬장에 그릇을 올려놓으면서 행주를 개면서요. 가족이 모두 초대되는 자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선영도 가족이었습니다. 소율이도 그 집안의 손녀였고요. 용기를 내서 식탁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을 앞에 모으고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소율이도 데려가면 동서도 볼 겸 좋고. 말끝이 흐려지기도 전에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선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난감함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닌 어이없다는 표정에 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느리고 또렷했습니다. 거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고. 다 다온그룹 임직원이고 그 가족들인데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 며느리까지 데려가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괜히 애까지 데려가서 눈치 보게 하지 말고 너랑 소율이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요. 소율이. 그 이름이 나왔을 때 오선영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4살이 된 아이를 동서 승진 자리에 얼굴도 비추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이유는 뻔했습니다. 이 집에서 사람의 가치는 다니는 회사로 정해졌으니까요. 윤채원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언니도 좀 이해해요. 나연 언니 승진이 먼저인 자리 아니냐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뾰족한 것이 들어 있었어요. 오선영은 윤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윤채원은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오선영이 기다린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윤도현은 소파 끝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듣고 있었어요. 아내가 질문을 꺼내는 것도, 시어머니가 작은 회사 며느리라고 부르는 것도, 손녀까지 집에 두고 오라는 말도 전부 들었을 겁니다. 오선영은 남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됐습니다. 선영이도 같이 가자고, 아니면 그건 좀 심하다고. 딱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엄마 말도 일리가 있잖아. 선영아, 괜히 가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그냥 집에 있는 게 낫지 않아? 시어머니 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분위기를 망친다는 말, 그리고 엄마 말이 맞다는 말. 아내가 그 자리에 가면 분위기가 망가진다는 것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은 것이었어요. 오선영은 그 순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잠깐 숨을 참았어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분명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선영은 그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창립기념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몇 시에 출발할지, 자리가 어디쯤일지. 오선영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갑다는 느낌도 잘 오지 않았어요. 소율이는 오선영이 부엌에 서 있는 동안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리를 두 팔로 끌어안고 올려다보는 눈이 까맣고 둥글었어요.
오선영은 손을 닫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율이가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맑았습니다. 오선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은 못 간다고 해야 할지, 다음에 가자고 해야 할지, 어떤 말을 골라도 사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선영은 그냥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소율이는 그걸로 충분한지 다시 엄마 어깨에 뺨을 붙이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오선영은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작은 회사 며느리, 체면, 집에 있어. 그리고 남편의 말, 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는 말, 분위기 망친다는 말. 가족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오선영과 소율이는 그 가족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결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꺼낼 곳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말할 수 없었고 남편은 이미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편에 섰고 윤채원은 처음부터 나연 편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오선영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렸고요. 오선영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아까 한 말이 아내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걸지도 몰랐어요. 오선영은 이불을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 집에서 인정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기준, 그 기준 위에 올라서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오선영 자신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참는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요. 지금 이 집에서 오선영의 자리는 부엌뿐이었고 소율이의 자리는 엄마 곁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이 계속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오선영의 가슴을 천천히 옥죄어 왔습니다. 오선영은 눈을 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언니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운그룹. 이 집에서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오선영은 속으로 한 번씩 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이 집 식구들은 전혀 몰랐어요. 오선영은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서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그 생각이 조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한 결심 같은 것이 가슴 어딘가에서 윤곽을 잡기 시작했어요. 아직 말로 꺼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의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는 건 오늘로 끝내기로 했다고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남편 윤도현은 오선영 곁에서 고른 숨을 쉬고 있었어요. 소율이도 작은 방에서 팔다리를 뻗고 깊이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오선영만 깨어 있었어요. 오선영은 이불을 걷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더니 화면 불빛이 어두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오선영은 잠시 빈 검색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시댁이 그토록 자랑하는 대기업이라는 곳이 정말 자신과는 다른 세계인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대기업 경력직 채용. 화면에 공고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여러 회사의 이름들이 스크롤을 따라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다운그룹이 있었습니다.
오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온그룹 마케팅 전략팀 경력 채용. 자격 요건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브랜드 마케팅 또는 디지털 마케팅 경험자 우대, 경력 3년 이상. 오선영은 그 문장들을 2번 읽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떠올랐어요. 신규 브랜드 런칭 기획안, 디지털 채널별 전략 수립, 시장 분석 보고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다를 뿐 하는 일의 결은 같았어요. 어쩌면 작은 회사에서 혼자 다 감당하며 쌓은 경험이 오히려 폭이 넓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오선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대기업에 들어가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시작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작은 회사 다니는 며느리라는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다는 것. 소율이 앞에서 당당한 엄마이고 싶다는 것. 이 집을 떠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오선영은 다온그룹 공고 페이지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기업 공고 2-3곳도 함께 저장해 두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잠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다온그룹 창립 기념회까지는 아직 2달 가까이 남아 있었어요. 오선영은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직 준비를 좀 해보려 한다고 대기업 경력직 공고에도 넣어볼 생각이라고요. 식탁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오선영을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코웃음에 가까운 짧은 소리였어요. 대기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느냐고. 나연이도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데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괜히 기대만 했다가 떨어지면 상처받는 건 자기라고 했습니다. 걱정인 척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안 될 거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 윤도현이 그 말에 얹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다고. 자기도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목소리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왜 그 말을 꺼냈는지, 어젯밤 식탁에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 맥락을 이어서 생각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선영은 그냥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냥 국을 떴어요. 그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오선영의 등을 밀었어요.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그 확신이 지원서를 넣고 싶다는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선영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 앞에 이력서 파일을 열었어요. 오래전에 만들어두고 손을 대지 않았던 파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한 날짜가 2년 전이었어요. 오선영은 빈 칸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업무란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신규 브랜드 마케팅 기획 및 실행, 디지털 채널 성과 분석, 경쟁사 시장 조사 보고서 작성.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그 안에서 오선영이 해온 일들은 결코 작지 않았어요. 야근을 하면서 혼자 감당했던 것들, 팀장이 대기업 마케팅팀에 내놔도 손색 없다고 했던 기획안. 그것들이 모두 이력서 한 장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완성된 이력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라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시댁에서의 오선영은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었고, 부엌 어딘가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작은 회사 다니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력서 위의 오선영은 달랐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지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오선영은 잠시 멈췄습니다. 한결같이 다운그룹 공고가 눈에 걸렸어요. 시댁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회사였습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넣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오선영의 손끝에 힘을 주었어요. 지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접수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오선영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잠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여전히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랐어요. 다만 오선영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자기 손으로 직접 선택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의 시선도, 남편의 판단도, 시어머니의 확신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의지로요.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오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율이 방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잘 자고 있었어요. 파란 알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작은 배가 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포기하기 전에 한 번은 부딪혀 봐야 했습니다. 오선영은 안방 문을 열고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오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비교적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원서를 넣고 나서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오선영의 일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출근을 하고 퇴근 후에는 시댁으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박나연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았으며 윤채원은 창립기념회 드레스 코드가 어떻게 되냐며 박나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그 풍경을 부엌 쪽에서 바라보면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원서를 넣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서류 전형 합격 메일이 온 것은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일 알림이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오선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운그룹 마케팅 전략팀 경력 채용, 서류 전형 합격 안내. 오선영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칸 문을 잠그고 메일을 열었어요.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름이 맞는지, 자신에게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면접 날짜가 2주 뒤였습니다. 오선영은 변기 뚜껑을 닫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기쁜 건지 무서운 건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억울함인지 그 둘이 뒤엉킨 건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 며느리라는 말을 들은 날이 생각났고 분위기 망친다는 말을 들은 밤이 생각났고 새벽에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이력서를 고치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오선영은 한동안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면접 준비는 퇴근 후 소율이가 잠든 다음에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잠든 뒤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다운그룹 마케팅 전략팀이 최근 진행한 캠페인들을 찾아보고 경쟁사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들을 뽑아서 혼자 소리내어 답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핵심을 먼저 말하도록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그렇게 열흘을 준비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혼자 면접을 준비하고 새벽에는 소율이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면접 당일 아침 오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단정한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시댁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오선영은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면 된다고 속으로 한번 다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은 다온그룹 본사 건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규모가 달랐습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안내 데스크 너머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오선영은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함께 면접을 기다리는 지원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모두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오선영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면접관이 3명이었습니다. 오선영은 들어서면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첫 질문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준비한 대로 말했습니다. 담당했던 프로젝트, 성과 수치, 배운 것들. 목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말을 이어가면서 안정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대기업으로 오려는 이유였습니다. 오선영은 잠깐 멈췄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솔직한 것을 골랐습니다.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이 해온 일들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작은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더 넓은 곳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직접 부딪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면접이 끝난 것은 1시간쯤 뒤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어요. 오선영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잘 본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준비한 것들을 충분히 말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통했는지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 일이었습니다. 오선영은 숨을 한번 내쉬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과는 열흘 뒤에 왔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메일 제목을 보는 순간 걸음이 다시 멈췄어요. 다온그룹 마케팅 전략팀 경력 채용, 최종 합격 안내. 오선영은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기쁨보다 빠르게요. 지나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새벽에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이력서를 고치던 밤들, 소율이가 잠든 뒤 면접 답변을 소리내어 연습하던 시간들, 시어머니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고 했던 말,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오선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말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합격 메일을 받은 그날 저녁에도 다음 날 아침에도 오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박나연의 창립 기념회 드레스가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꺼냈습니다. 오선영은 밥을 떠먹으면서 그 대화를 들었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어요. 너가 하는 눈빛을 받거나 운이 좋았다는 말을 듣거나 어차피 들어가 봐야 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선영은 그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여주면 됐습니다. 창립기념회에서 주말 오선영은 소율이를 데리고 언니 오선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선아는 오선영보다 7살이 많았고 늘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선영이 결혼하고 시댁에서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길게 위로하기보다는 짧고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오선영은 차를 마시면서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선아는 찻잔을 내려놓고 오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운그룹은 오선아의 시아버지가 세운 회사였습니다. 오선아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 집안에 들어갔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지분을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되어 있었어요. 오선아의 성은 결혼 후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결혼해도 성이 그대로였지만 인사팀이 두 사람을 자매로 연결짓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력서에 언니 이름 썼냐고요. 오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쓰지 않았다고, 그래야 자신이 당당할 것 같다고 했어요. 오선아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맞다고, 그래야 내 것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시댁에는 언제 말할 거냐고 물었어요. 오선영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창립 기념회에서 직접 보여주려 한다고. 오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 소유리는 유모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선영은 유모차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어요. 시댁은 그대로였고 남편도 그대로였고 창립 기념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선영의 걸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땅을 단단히 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신만 아는 비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의 오선영을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이 평소보다 북적였어요. 박나영과 시누이 윤채원이 함께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박나연이 좋아하는 잡채를 미리 만들어 두었고 상이 평소보다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오선영은 저녁을 준비하는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 들어왔어요.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양주를 꺼냈어요. 승진 전 미리 한잔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선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소유리를 재우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거실 대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오선영은 부엌 쪽 벽에 기댄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박나연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자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였어요. 몇 년을 공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인사팀장과 몇 년째 선물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명절마다 챙기고 인사 시즌에 한 번 더 얹어줬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게 다 능력이라며 맞장구를 쳤고 윤채원은 역시 나연 언니라며 감탄했습니다. 오선영은 부엌벽에 등을 붙인 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술이 한참 더 들어갔을 때였어요. 박나연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혀가 살짝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채원이 장난처럼 물었어요. 원래 경쟁자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박나연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한 명 있었다고, 실력은 있는 사람인데 평판 조회 때 인사팀에 슬쩍 한마디 넣었다고 했어요. 팀워크에 문제가 있다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최종 명단에서 빠지더라고. 박나연은 그 말을 낮은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가족들끼리니까 하는 말이라는 듯이요.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바보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세상이 그런 거라며 잔을 들었어요. 윤채원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박나연은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선영은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끝까지 들었어요. 허위 평판으로 경쟁자를 탈락시킨 것, 인사권자에게 수년간 줄을 댄 것,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목소리,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장면이 오선영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실력으로 밀려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는 오선영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윤채원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오선영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오빠도 입사할 때 나연 언니가 인사팀에 얘기 넣어준 거 아니냐고 웃으면서 물었어요. 박나연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시어머니도 윤채원도 그 말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오선영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윤도현의 채용에 박나연이 관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다운그룹 직원이라는 사실로 그토록 대접받아온 남편이 그 자리를 실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오선영은 고개를 약간 숙이고 손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든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남편은 술 기운이 남아 있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오선영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평판, 인사팀 유착, 채용 개입. 그것이 이 집에서 능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었어요. 박나연이 임원이 되면 그 힘은 더 커질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방식에 당할 수 있었어요. 오선영은 이불 속에서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실력으로 밀려난 누군가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알고 있으면서 지나치는 것은 오선영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오선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소율이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아이는 잘 자고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거실로 나가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어요. 휴대폰을 들고 언니 오선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하냐고요. 잠시 뒤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오선아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어요. 오선영이 전화한 것이 새벽이라는 걸 알면서도 먼저 걱정부터 내비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선영은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좀 전에 들은 이야기를 순서대로 전했습니다. 인사팀장과 수년간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 경쟁자의 평판 조회에 허위 정보를 흘려 탈락시켰다는 것, 그리고 남편의 채용에도 박나연이 손을 썼다는 것까지요. 말하면서 오선영 자신도 다시 한번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고 나니 더 선명하게 잡혔어요. 오선아는 중간에 한 번도 끊지 않았습니다. 오선영이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오선아가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선영은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어요. 언니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나 대신 복수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제대로만 봐줘. 공정하게만. 잠시 뒤 오선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알았어.
그게 내 역할이니까. 오선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선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원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선영은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혼자 끌어안고 있던 것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건넨 느낌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오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직 어둠이 걷히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가장자리부터 희끄무레하게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그 빛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일주일 뒤면 창립기념회였습니다. 창립기념회 당일 아침, 시댁은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밤 다림질에 둔 정장을 꺼내 입었고 시아버지는 새로 맞춘 양복 소매를 살폈습니다. 윤채원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립스틱 색깔을 2번 바꿨어요. 남편 윤도현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현관 앞에 4사람이 모였을 때 거실은 화사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시어머니가 박나연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에 출발하냐고 물었고 연회장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오선영은 부엌에서 소율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출발 직전 시어머니가 부엌 쪽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소율이 밥은 챙겨 먹이고 너무 늦게 재우지 말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오선영은 숟가락을 들어 소율이 입에 밥을 떠넣어 주었습니다. 소율이가 뺨을 볼록하게 부풀리며 씹었어요. 오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얼굴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소율이를 친한 친구 지영에게 맡기는 것은 일주일 전에 미리 부탁해둔 일이었어요. 지영은 소율이가 어릴 때부터 자주 봐준 사람이라 아이도 낯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선영은 소율이 손을 잡고 지영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율이가 익숙하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오선영은 잠깐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금방 올게 하고 말했어요. 소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선영은 일어서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지하철 안에서 오선영은 가방 속 입사 확인증을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다운그룹 마케팅 전략팀 오선영.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접어서 다시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지하철 터널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호텔 연회장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입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들어가고 있었어요. 오선영은 신규 입사자 등록 데스크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명찰을 받았습니다. 안내 직원이 신규 입사자 대기 공간을 알려주었어요. 오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회장 안은 넓고 환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이블마다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오선영은 자리를 찾아 이동하다가 시댁 테이블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시아버지가 옆에 있었습니다. 박나연은 드레스를 입고 윤채원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어요. 남편 윤도현은 그 옆에서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오선영을 발견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눈이 커졌다가 순식간에 좁아졌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선을 들었다가 오선영을 보는 순간 굳었어요. 박나연도 시선이 멈췄어요.
윤채원이 시어머니 팔을 슬쩍 건드리며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조금 늦게 오선영을 알아보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더니 그냥 앉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받아내고 신규 입사자 대기 공간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회자가 무대 위로 올라선 것은 식사가 마무리된 뒤였습니다. 한 해의 성과와 감사 인사가 이어졌고 이어 임원 승진자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오선영은 신규 입사자 대기 공간 한켠에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댁 테이블 쪽에서 박나연이 자세를 고쳐 앉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무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발표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최근 내부 감사 과정에서 승진 및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경쟁자에 대한 허위 평판을 유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임원 승진 대상자는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며 관련 자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고 했어요. 연회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오선영은 시댁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어요. 박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쥔 냅킨이 구겨지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반쯤 벌린 채 무대를 응시했습니다. 윤채원이 박나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임원 승진자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나연의 이름은 끝내 불리지 않았습니다. 박나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팔을 붙잡아 앉혔어요. 주변 테이블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나연은 억지로 앉았지만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갈아 넣었는지를 알기에 더욱 처참하게 무너지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규 입사자 소개 순서가 되었습니다. 대기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오선영의 차례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사회자가 호명했습니다. 마케팅 전략팀 경력 입사자 오선영 씨. 오선영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셨어요. 1000명이 넘는 시선이 일제히 자신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잠깐 객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댁 테이블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박나연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오선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오선영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규모는 달라도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고 믿는다고, 다운그룹에서도 열심히 배우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는데 의외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선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시댁 테이블 쪽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윤채원의 손을 꽉 쥔 채 오선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장 소매를 쥔 손이 천을 구기고 있었습니다. 박나연은 시선을 돌리지 못했어요. 얼어붙은 것처럼 오선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충격, 당혹,
그리고 뒤늦은 후회 같은 것들이요. 오선영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선영은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창립 기념회에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온그룹 최대 주주께서 이번 창립 기념회를 계기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신다는 발표였어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무대 쪽 통로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어요. 단정한 감색 정장,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 조용하고 단단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오선아였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선아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이 회사를 처음 세운 분의 뜻을 이어받아 경영을 맡았다고, 그 뜻은 실력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인정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돌아왔다고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선영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시댁 테이블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박나연은 무대 위에 오선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오선영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주침은 이제부터였어요. 신규 입사자 소개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료를 마시거나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선영은 자리에 앉아 물을 마셨어요. 손이 아직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차분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정직했나 봅니다. 그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장 소매를 손에 쥔 채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뒤에 시아버지와 윤채원이 따라오고 있었고 남편 윤도현도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진 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어요. 오선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시어머니가 오선영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나타난 거냐고, 우리한테 왜 말을 안 했냐고 했습니다. 당황함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오선영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실력으로 합격했습니다. 어머님. 이력서에 특별한 이름은 한 글자도 쓰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좁혔어요. 뭐라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윤채원이 나섰습니다. 언니가 왜 이러느냐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했어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윤채원을 바라보았어요. 이 자리에서 자신을 나연 언니 옆으로 밀어붙이던 사람, 이해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자신한테도 왜 얘기를 안 했냐고 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상처받은 감정이 더 많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오선영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합격했을 때 제일 먼저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어. 같이 기뻐하고 싶었거든. 남편의 눈이 흔들렸어요. 오선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뭐라고 했어? 괜히 가서 분위기 망친다고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다렸어. 선영이도 같이 가자고 말해주길.
아니면 엄마 그건 좀 심하다고 한마디라도 해주길.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걸 가족한테 숨길 수 있냐고, 며느리로서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예의. 오선영은 그 단어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배려였어요, 어머님. 오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배경이 알려지면 불편하실까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혹시 이용하려 드실까봐 방어하기도 했고요. 근데 그렇게 배려를 했더니 돌아온 건 무시뿐이었네요. 작은 회사 며느리, 언제 망할지 모르는 회사, 운 좋게 대기업 집안에 들어온 것. 그 말씀들 다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오선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임원들과 인사를 마치고 이쪽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정한 감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 걸음걸이가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언니 오선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아까 무대 위에서 다운그룹 최대 주주라고 소개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채원이 숨을 들이켰어요. 남편은 굳은 채로 오선아와 오선영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선아가 오선영 곁에 서며 시댁 식구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어요. 표정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다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호칭을 바꾸었습니다. 사돈이라고 부르려다가 멈추고 회장님이라고 했어요. 그 짧은 전환이 오선영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의 언니가 자신들이 평생 자랑으로 삼아온 그 회사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회장님이라는 말이 오선영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선아는 시어머니의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오선아가 오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선영아, 가자. 할 이야기가 있어. 오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시어머니는 정장 소매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오선영을 내려다보던 그 눈이 지금은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박나연은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오선영은 돌아섰습니다. 오선아와 나란히 연회장 통로를 걸었어요. 걸으면서 오선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오선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후련해. 지금까지 참았던 게 오늘 다 풀린 것 같아. 오선아가 작게 웃었어요. 잘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오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 복도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고 조용했어요. 시끄러운 연회장 소리가 문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오선영은 잠깐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게 내쉬었어요. 가슴 안에 오래 눌러 담아두었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오선영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연회장을 나온 두 자매는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어요.
오선영은 코트 깃을 여몄습니다. 숨을 내쉬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오선아는 그 옆에서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발소리만 고요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오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이혼할 것 같아. 오선아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응원할게. 오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위로도 만류도 아닌 그냥 내 편이라는 말이었어요. 그게 오선영에게는 어떤 말보다 컸습니다. 오선아가 오선영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 더 걸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남편 윤도현에게 꺼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냐고, 지금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오선영은 감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각해온 일이라고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요. 오선영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당신이 더 잘 알 거예요.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선영에게 한 번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 분위기 망친다고 했던 그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시어머니 앞에서 매번 침묵했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선영을 원망했습니다. 처음부터 집안을 망하게 할 속셈이었냐고, 언니 뒤에 숨어서 복수한 거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높았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오선영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이라면 죄송하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과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선영이 한 일은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한 것, 공정하게 봐달라고 부탁한 것, 그리고 자신에게 쏟아진 말들을 기억하는 것뿐이었어요. 징계위원회 심의가 수개월간 이어진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나연은 허위 평판 유포와 인사청탁이 공식 확인되어 회사를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 윤도현도 채용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회사는 그에게 직급 강등을 통보했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다운그룹 직원이라는 타이틀이 그 방식으로 얻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오선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선영은 받지 않았어요. 소율이는 오선영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오선영은 소율이를 데리고 새로 구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오선영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율이가 작은 방을 뛰어다니며 내 방이라고 외쳤어요. 오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저녁 소율이가 오선영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그 집 안 가도 돼? 오선영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응, 안 가도 돼. 소율이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거기 무서웠어. 오선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를, 엄마가 그 집에서 어떤 사람으로 취급받았는지를 이 작은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오선영은 소율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회사 이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에서 자라지 않게 해주겠다고.
사람의 가치는 그런 것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겠다고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소율이 생일이 지났어요. 5살이 된 소율이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영은 다온그룹 마케팅 전략팀에서 첫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신제품 런칭 캠페인이었는데 팀장이 경력 입사자 중에 이렇게 빨리 적응한 사람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대기업 특유의 복잡한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고 새로운 동료들과 관계도 쌓아야 했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선택한 자리였으니까요. 허위 평판으로 밀려났던 이 과장은 내부 감사 이후 정당하게 재평가를 받아 승진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오선영과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짧고 조용한 인사였습니다. 덕분에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실력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건 없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선영은 소율이 손을 잡고 오선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약속이었어요. 오선아가 소율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만들어 두었고 소율이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이모라고 부르며 뛰어들어갔습니다. 오선아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소율이가 숟가락을 들면서 말했어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랑 자기랑 이모 셋이 손잡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선영은 젓가락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소율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엄마. 오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살짝 메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오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오선영은 시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그 사이에 오선영의 자리는 없었어요. 오선영은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선영은 오선아와 소율이 사이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요. 거실에서 소율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선아가 아이와 무언가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선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번 설거지는 달랐어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밥그릇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오선영은 잠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오선영은 작은 회사 며느리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거실을 바라보던 사람, 돌잔치에서 소개도 못 받고 답례품을 나르던 사람, 창립 기념회에 굳이 안 와도 되는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는 걸요.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발로 선 자리에서요. 다온그룹 마케팅 전략팀 오선영, 소율이의 엄마, 오선아의 동생,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 오선영은 거실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율이가 달려와 오선영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오선영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소율이가 엄마 볼에 뽀뽀를 하고 깔깔 웃었어요. 오선아가 그 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선영은 결국 자기 이름으로 섰습니다. 작은 회사 며느리라는 말로 지워지려 했던 사람이 아무도 몰랐던 방식으로 아무도 예상 못한 자리에서요.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오늘 오선영 이야기에 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그 옆에 있는 하이프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이프 한 번이 이 영상을 실시간 랭킹으로 보냅니다.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